꼭 나비가 되어야 하나요? 글 테니스 테일러, 그린 마스미 후루카와. 애벌레 루니는 나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루니는 형들과 누나들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곧 나비가 되겠지? 하지만 루니는 계속 애벌레로 남아있고 싶었어요. 루니,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건 아주 멋진 일이야. 백조가 다가와 말했어요. 난 싫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루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비들의 날개를 봐. 얼마나 아름답니? 마치 무지개 같잖아. 잠자리가 나뭇가지 끝에 사뿐히 내려앉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욕심나지 않아. 루니는 지금의 자기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나비가 되면 꿀을 먹을 수 있어.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곧 꿀을 따던 꿀벌이 말했어요. 초록색 잎사귀도 맛있어. 루니는 잎사귀를 먹을 때 아삭거리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나비가 되면 먼 곳까지 여행을 갈 수 있잖아. 정말 좋겠다. 개미가 부러워했어요.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루니는 지금 사는 곳이 좋았어요. 하늘 나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 울새가 가볍게 날개짓을 했어요. 나는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아. 루니는 한숨을 폭 내쉬었어요. 모두가 나비를 더 좋아해. 애벌레보다 훨씬 예쁘니까. 거미가 말했어요. 애벌레가 어때서? 루니는 뾰루퉁하게 대답했어요. 루니는 부엉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루니가 아는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어요. 부엉이 할아버지, 저는 꼭 나비가 되어야 하나요? 그러자 부엉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루니, 걱정할 거 없단다. 네가 나비가 되어도 너는 여전히 너야. 그저 날개가 생길 뿐이란다. 루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루니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근새근 잠들었지요. 루니는 아주 오래오래 깊은 잠을 잤어요. 잠에서 깨어난 루니는 깜짝 놀랐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가 돋아나 있었거든요. 루니는 천천히 날개를 쭉 펴고 조심스럽게 펄럭였어요. 우와! 루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루니는 꽃에 내려앉아 꿀을 먹었어요. 아, 맛있다. 그러고는 팔랑팔랑 다시 날아올랐지요. 굉장해. 부엉이 할아버지, 저 나비가 되었어요. 루니가
부엉이 할아버지의 집을 지나며 소리쳤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루니를 몹시 반겼어요. 친구들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루니는 빙글빙글 하늘을 날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비가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관계. 글 안도현, 그림 이혜리. 갈참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깜깜해. 너무 무서워. 도토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토리야,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도토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일까? 그것은 봄, 여름 동안 도토리와 함께 갈참나무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의 목소리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보이지 않더니 어느새 낙엽이 되어 도토리보다 먼저 땅에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도토리야, 춥지? 응, 조금. 기다려봐. 우리가 이불이 되어줄게. 낙엽들이 도토리를 둘러쌌습니다. 도토리는 마치 귀여운 아기 같았습니다. 도토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나뭇잎들은 사나운 비바람을 막아주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포근히 껴안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토리는 가슴이 찡해져서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습니다. 나도 이 껍질 밖으로 나가 너희들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 도토리는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껍질은 벽이 아니라 너의 한 부분이야. 도토리와 낙엽들의 말소리로 가을산이 부스럭부스럭 거렸습니다. 톡, 톡톡. 또 다른 도토리들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톡톡, 토독, 토토톡, 톡톡. 갑자기 소나기 빗방울이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도토리들이 마구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장대를 휘두르며 갈참나무를 털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떨어진 도토리들을 주워 자루에 담았습니다. 낙엽들은 몸을 납작하게 숙여서 도토리를 숨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루는 바람을 불어 넣은 것처럼 금세 빵빵해졌지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찍, 찍찍찍, 찍찍. 날이 어두워지자 쥐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낙엽들은 도토리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도토리도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쥐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토리의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지?
도토리가 갑갑해하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마을로 가거나 쥐들의 먹이가 되는 게 낫겠어. 안 돼, 도토리야.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너와 우리가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꿈이야.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지? 그건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낙엽들을 도울 수 있니? 네가 살아남아서 갈참나무로 다시 태어나면 돼. 그게 우리를 돕는 일이야. 도토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내가 갈참나무로 태어난다고? 어떻게? 놀라지 마, 도토리야. 네 몸속에는 이미 갈참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 도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속에 갈참나무가? 도토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토리의 작은 몸속에 어떻게 커다란 갈참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일까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새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갈참나무 가지 위에도 흰 눈이 쌓였습니다. 도토리를 감싸고 있는 낙엽 위에도 눈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쌓일수록 도토리의 몸은 점점 더 포근해지는 것이었어요. 자꾸만 잠이 왔습니다. 도토리는 오래오래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도 꾸었습니다. 낙엽 위에 쌓였던 눈이 사르륵 사르륵 녹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도토리의 몸도 눈 녹은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도토리 주위는 낙엽들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낙엽들이 썩어가는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니. 도토리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도토리야. 넌 지금 큰일을 하는 중이야.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우리는 정말 행복하단다. 낙엽들이 도토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토리의 작은 몸이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도토리는 눈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힘들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이미 썩은 낙엽도 부서져서 가루가 된 낙엽도 마지막 힘을 다해 도토리를 껴안았습니다. 도토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 도토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껍질을 찢으며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도토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이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숲속을 골고루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는 햇빛이 내려오는 쪽으로 손을 힘껏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도토리의 손끝에 연초록 싹이 돋아났습니다. 너무나 예쁜 새싹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낙엽들이 말한 거구나. 도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로 돋아난 새싹에 이슬이 반짝거렸습니다. 숲속에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수없이 많은 어린 갈참나무들이 출렁거렸습니다. 지혜로운 거지소녀. 글 김진락, 그림 유혜미. 얘야, 갓 구운 빵이란다. 어서 가져가렴. 마을 사람들은 거지소녀를 반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선 아무도 소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크고 작은 골칫거리들을 해결해주곤 했기 때문이지요. 나이도 어린 애가 정말 대단해. 맞아, 신께서 저 아이에게 큰 지혜를 주신 거야. 황제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호, 그렇게 똑똑한 소녀가 있다고? 얘 배야,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소녀라고 하옵니다. 황제는 은근히 질투가 났습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군. 황제는 소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달걀 30개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하라. 만일 병아리가 나오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실패하는 날엔 엄벌에 처하겠노라.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달걀은 삶은 달걀이었답니다. 삶은 달걀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아무리 꾀가 많아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소녀를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푹 삶은 소고기를 들고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소고기를 땅에 툭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이 삶은 소고기에서 송아지가 나오게 해주소서. 마침 황제가 지나가다 소녀를 보았습니다. 허허, 어리석구나. 삶은 소고기에서 어떻게 송아지가 나오느냐. 그러자 소녀가 대뜸 말했습니다. 그렇죠, 폐하? 삶은 소고기에서 어떻게 송아지가 나오겠어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면 또 모를까. 아차! 황제는 그제야 제 꾀에 속은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번엔 실타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 실타래를 가지고 가서 배 한 척을 만들어 오너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소녀는 나무 한 토막을 들고 왔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웬 나무 토막이냐? 예, 이 나무 토막으로 물레와 지렛대만 만들어주시면 무엇든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끼, 나무 토막 하나로 어떻게 물레며 지렛대를 만든단 말이냐? 그러자 소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폐하. 실타래로 배 한 척을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이번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군. 황제는 작은 잔 하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 잔을 가지고 가서 바닷물을 모두 퍼내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겠노라. 과연 소녀는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소녀는 모래주머니를 안고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바닷물은 다 퍼냈느냐? 폐하, 먼저 이 모래주머니로 강과 호수를 모두 막아주십시오. 그럼 바닷물을 퍼내겠습니다. 허허, 모래주머니 하나로 어떻게 강과 호수를 모두 막는단 말이냐? 그러자 소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폐하. 잔 하나로 바닷물을 모두 퍼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그제야 황제는 자기 꾀로는 소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는 소녀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얘야, 가장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가장 멀리까지 들리는 건 천둥과 거짓말이옵니다. 황제는 자기 수염을 매만지며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 수염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폐하의 수염은 더운 여름 한철에 내리는 세 차례의 비와 같습니다. 이 말은 황제의 수염이 가문의 비처럼 소중하다는 뜻이었지요. 황제는 소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어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폐하. 만일 폐하께서 마음이 변해 저를 내쫓으실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데려가도 좋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소녀는 그날부터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황제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아내로 두지 않겠소.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떠나시오.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머물고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는 황제의 포도주에 잠 오는 약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잠이 들자 하인들을 시켜 황제를 어디론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자기가 살던 거지 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황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누가 날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때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폐하, 예전에 폐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저를 내쫓으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황제는 껄껄 웃으며 소녀와 함께 다시 왕궁으로 향했답니다.
윌리의 겨울 소원. 글 질리언 쉴즈, 그림 로지 리브. 윌리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는 게 좋았어요. 언덕 아래 있는 할아버지의 집에는 신기한 뻐꾸기 시계도 있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많고 윌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과자도 있었지요. 하지만 윌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스노우볼이었어요. 동그랗고 투명한 스노우볼 안에는 언제나 눈이 내렸지요. 작은 눈송이들은 마치 마술처럼 반짝거렸어요. 어느 겨울날 창밖을 바라보던 윌리가 말했어요.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다. 윌리는 할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럼 어릴 적에는 겨울마다 만들었지.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꺼내 윌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눈이 많이 쌓이면 친구들이랑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고 눈을 뭉쳐 눈싸움도 했단다. 그리고 연못이 꽁꽁 얼면 신나게 스케이트도 탔지. 할아버지가 눈이 내리게 할 수도 있나요? 윌리가 귀를 쫑긋거리며 물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요. 옳지. 스노볼에 소원을 빌어보렴. 그러면 이루어질 수도 있단다. 윌리는 두 눈을 꼭 감고 스노볼을 흔들며 소원을 빌었어요. 스노볼 안의 눈송이들이 빙글빙글 춤을 추었지요. 내 소원은 눈이 펑펑 오는 거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제발.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눈은 오지 않았어요. 윌리는 온통 눈 생각뿐이었지요. 눈이 오면 꼭 썰매를 타야지.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할 거야. 윌리는 어서 눈이 오기를 바랐어요. 우와, 눈이다. 윌리는 베개 속의 깃털들을 다 꺼내서 이리저리 눈처럼 날렸어요. 깃털은 가볍고 보드라워서 정말 눈송이 같았지요. 윌리, 그만해. 결국 윌리는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밖으로 나온 윌리는 낡은 상자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친구들이 다가와 물었지요. 윌리, 뭐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 너희도 같이 할래? 윌리가 상자에 눈, 코, 입을 그리며 말했어요. 눈도 없는데 어떻게 눈사람을 만들어?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키드득 거렸어요. 눈은 금방 올 거야. 윌리는 뾰루퉁하게 대꾸했어요. 그리고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지요. 소원을 더 열심히 빌어야겠어. 어서 오너라. 할아버지는 윌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잠깐만 기다리렴. 네가 좋아하는 과자를 준비해 두었단다.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간 사이 윌리는 스노볼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스노볼은 높은 벽난로 위에 놓여 있었지요. 어서 소원을 빌어야지. 윌리는 스노볼을 향해 손을 쭉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쨍그랑 스노볼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윌리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다친 곳은 없니? 할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윌리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스노볼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윌리는 훌쩍훌쩍 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를 보자 윌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할아버지의 스노볼을 깨뜨렸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거였는데. 이런,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엄마는 윌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잠시 뒤 윌리는 저금통을 가지고 방을 나왔어요. 윌리는 장난감을 사려고 동전을 모으고 있었지요. 엄마, 할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저랑 선물 가게 같이 가주세요. 네. 선물 가게에 도착한 윌리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찾아냈지요. 조심히 들고 가세요. 가게 주인이 상냥하게 말했어요. 네, 진짜 조심히 들고 갈 거예요. 윌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윌리는 선물을 들고 할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윌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할아버지가 선물 상자를 열자마자 윌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선물이 마음에 드세요? 윌리의 선물은 바로 스노볼이었어요. 그래,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할아버지가 윌리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윌리.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소원을 빌어볼까? 다음 날 아침, 윌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거든요. 와, 눈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윌리는 얼른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윌리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눈밭에서 놀았어요. 눈싸움을 하고 꽁꽁 언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었지요. 거봐, 내가 금방 눈이 올 거랬지? 윌리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윌리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윌리에게 줄 멋진 선물을 들고 있었지요. 그건 바로 썰매였어요. 윌리와 할아버지는 함께 썰매를 타고 언덕을 쌩쌩 내려와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맛있는 코코아를 만들어 놓고 윌리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윌리는 난로가에 앉아 발가락을 녹이며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지요. 할아버지, 눈이 또 올까요? 글쎄다. 만약에 눈이 오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스노볼의 소원을 빌자꾸나. 네. 빌리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어요. 할아버지의 품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했지요.